맹자께서 성선설을 주장할 때 사단을 주장했잖아요. 사단을 가지고 본성이 선하다는 걸 주장했는데 그게 주자의 이번에 옥상 강의 읽을 때 보시면 똑같아요. 맹자가 본성이 선한지 어떻게 하느냐? 본성이 발동한 거를 정이라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유학에서. 본성이 발동하면 정 그럽니다. 마음이 발동하면 의 그럽니다. 의. 마음에서 소리가 난 거잖아요. 소리 음자에다가 마음 심자 하면 의죠. 그러면 본성이 발동하면 감정이라고 하죠. 마음이 통했다 그러면 의 그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감정과 의를 좀 구분해요.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온 거, 내 본성이 발동한 거를 표현하고요. 의는 내가 생각을 거기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내가 생각으로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작용은 맞지만 본성 그대로 발현된 거라고는 안 봐서 의랑 본성을 구분하거든요. 감정을. 그래서 그 우리 입학도설의 그림에도 본성에서 막 발동한 정을 사단이라고만 그려놨잖아요. 본성에서 막 발동할 때는 무조건 선하다는 거예요, 원래. 원래 선한데 이게 탐진치로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왜곡시키냐? 우리 생각이, 짧은 생각, 치가 탐욕과 분노로 이걸 다 틀어놓는다는 거죠. 탐진치가. 그래서 우리 감정이 순수하게 올라오는 감정을 사단이라고 맹자가 주장하면서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순수하게 올라온 것들을 봤을 때 사단, 착하더라, 선하더라. 그래서 본성이 선하다라는 주장을 한 거예요, 맹자. 주자도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반응되는 걸 보니까 우리 안에 인의지가 있는 줄 알겠더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지금 21세기에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1인 친각성만 하면 자동으로 육남매가 발동합니다. 이게 지극히 미세한 사단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다 같은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본성이 선한 거고 본성 안에 인의의지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바라밀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본성이 선하다는 걸 입증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2000년 넘게 같은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막 처음 올라오는 감정을 들여다보면 선하더라. 에고가 조작질 덜한 그 순수 감정을 바라보면 선하더라. 거기에 에고가 생각을 보태면서 왜곡되더라. 그러니까 의는 성실해야 되는 거죠. 생각은 양심에 성실해야 된다 해서 성의, 의는 성실해야 된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이 소리를 한 겁니다. 생각을 잘해야 된다. 감정을 바르게 하는 정신보다 먼저가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 망치니까. 생각을 우리가 양심에 맞게 해줄 때 우리 본래의 순수한 감정이 온전히 드러나더라. 그래서 정심이 더 뒤에 오는 겁니다. 지금. 원래 감정이 더 먼저인데 왜 의가 더 먼저 공부의 단계에 와 있냐? 의가 모든 걸 트니까 의를 바로잡아야 희노애락의 조화가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맹자나 주자는 처음 순수한 감정 올라올 때 보니까 우리 본성이 선하더라는 말에 주력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깨어있게 함으로써 순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를 계속 알아차리자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맑아질 때 기다려서 순수한 감정일 때만 느껴보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로 순수한 감정이 올라오게 만들면 되죠. 그게 주제지심만 정확히 마음의 주제권만 딱 장악하면 계속해서 순수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하기 딱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러고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다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 결론이 다 똑같아야지 맞죠. 누가 해도 그 소리가 나와야죠. 그래서 내 초에 내 순수한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내 생각에 의해서 너무 조작돼 있으니까 불성의죠. 성실하지 않은 나의 생각이 너무 조작해 놨으니까 탐진치에 입각한 생각이 사단에 어긋난 생각들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순수한 감정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괜찮으면서 순수한 1인칭 의식, 허령지각, 원래의 양심의 본체에 관심을 기울여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발동이 되는지 관찰하면 양심 안에 어떤 원리가 갖춰져 있었고 구중리, 양심의 속성이 뭐고 그 속성이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 감정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게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사단보다 더 먼저 육남매를 관찰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보다 더 이전에 초연해지는지, 따뜻해지는지, 자명한 느낌이 드는지, 찜찜한 건지,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충만한지, 결핍감이 있는지, 집착에 빠져 있는지, 초연한지, 차가운지, 따뜻한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이면 어떤 일을 접해도 부정적 판단을 먼저 해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있는지. 이것부터가 우리 순수한 감정인 겁니다. 내가 어떤 조작을 안 했는데도 올라오는 걸 보시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에고가 생각으로 돕는 거죠. 이때 돕는 생각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은 양심에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는 마음이 원래 본성에서 발동했을 때 올바랐던 게 생각이 틀어놨던 건데 생각이 정성스러워지면 감정도 올바르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희노애락보다 양심이 51% 이상 드러나겠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올바라지는 거예요. 정심이. 그래서 이 키가 다 성의에 있는 거예요. 성의, 공부가. 대학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게 성의장입니다. 정심은요, 짧게 설명하고 지나가 버려요. 왜 성의만 잘하면 정심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상에 가득해가지고 어리석음과 아집과 여기에 가득한 게 지금 뭔데요? 우리 생각들이요. 그래서 본연에서 올라오는 양심을 사단이 올라오는데 다 우리가 지금 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거는 그 복잡다단한 탐진치에 빠진 생각을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참나에다 모아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에다가 모아주는 것도 몰입이고 마음 챙김이고 참나 자체에 몰입해 주는 것도 마음 챙김이고 나에 대한 몰입이건 대상에 대한 몰입이건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기만 하면요. 신기하게 마음을 대상을 향해서도 모으면 제가 몰입책에 썼죠. 슈퍼의식이 각성된다고. 허령지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양심이 드러나서요. 대상에 몰입을 해도 여러분 초연해지고요. 마음이 변합니다. 초연해지고 따뜻해지고 자명해지는 쪽으로 변해요. 물론 대상을 향한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좀 감쇄될지 몰라도요. 대상에 대한 몰입만 해도 우리가 막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신바람이 난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게 발동해서 그래요. 순수한 감정들이. 그래서 그거를 양심을 정확히 알고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할 때도 양심적으로 몰입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 본래 양심인 줄 알게 양심 자체에도 몰입해보고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할 때도 내 마음이 이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감정에서 양심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면서 몰입을 해버리시면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양심이 자꾸 모든 곳에서 슈퍼의식이 발현되면 양심도 같이 발동하는구나라는 걸 알면서 한번 몰입해 보시면 대상에 대한 몰입만 해도 양심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걸 선비들은 아니까 선비들은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하건 나에 대한 몰입을 하건 몰입만 하면 양심적이 된다는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경만 잘하면 무조건 양심적이 되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순수한 게 올라오니까. 우리도 보세요. 몰입할 때 오히려 몰입 잘 되고 할 때 막 나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고 그 순수한 마음 상태에서 관대해지고 되게 우주적이 돼요. 근데 에고의 욕망, 탐진치가 더 주도하니까 게임을 더 잘해야겠다든가 이렇게 되게 좁은 시야로 다시 빠져드는 거예요. 찰나찰나 신바람이 우리를 우주적으로 만드는데 그 흐름을 타면서 내 욕망을 충족하는 데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흐름 자체에서 양심을 읽어내는 사람이라면요. 컵만 바라봐도 이니이지가 터져 나오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이 컵을 이니이지에 맞게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컵만 바라봐도 이거를 나와 남 위에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같은 대상에 대한 몰입인데도. 이걸 단순히 인성지능 개발 정도로만 치부하지 말고 깨어서 정확히 알아차려야 할 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일어난 거다.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이 같이만 움직여주면 마음을 챙겨주면 양심은 발동하게 돼 있고 1인 심각성은 무조건 육남매 발동으로 이어지고 육남매 발동은 사단이라고 했죠. 이미 사단이 발동한 거다. 극히 미세해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양심 성찰이 들어가 주면 지금 이제 욕심인지 양심인지까지 알아차려 주면
알아차리면서 양심에 힘을 실어주는 작업인 거죠. 성찰이라는 거는. 이러면 이제 에고가 적절하게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참나는 양심을 원하는구나. 아버지의 뜻은 양심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양심을 응원해 주는 것까지가 양심 성찰의 몫입니다. 1인칭은 양심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참나 자리, 하느님 자리를 또렷이 알아차렸더니 내 마음에 육남매로 변화가 일어나더라. 순수한 감정이 발동하더라. 본성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더니 내 마음에 순수한 감정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 일어난 감정을 확충해주는 노력. 그래서 양심과 욕심을 가려보면서 양심 쪽이 아버지의 큰 뜻인 걸 알고 하늘의 천명인 줄 알고 응원해주는 것까지가 양심성. 그럼 마음 챙김과 양심성찰이면 끝난 거죠, 공부가. 이게 다예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신법이고 이 안에 이미 지혜도 들어있죠. 정해상수가 같이 다 들어있죠. 선정만 잘해서는 안 되죠. 양심, 욕심을 갈라봐야 되고, 그렇죠. 정확하게 미세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미 양심 성찰에는 지혜도 이미 들어가 있다, 사실은. 경물치지적 요소도 드러니 있다. 마음 챙김 위주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그 안에 정해상수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정해상수 작용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전 공부를 해가지고 사리 연구를 하더라도 보세요. 만약에 지금 양심성찰은 마음 챙김 위주로 경물치지, 지혜 개발을 말한 거라면요. 우리가 독서 그러면 지혜 개발을 위주로 말하면서 마음 챙김이 그 안에 있죠. 지혜를 개발해야 되는데 마음 챙김 안 하고 독서를 하면 읽힙니까? 진리가 판정이 안 되지. 내가 깨어 있어야 내 마음에요. 순수한 사단의 감정이 감돌아야 그럼 그때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 자명해지죠. 육남매에서 자명, 사단에서 십이지심이 발동하죠. 그래야 사리 판단을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깨어 있으면요. 들어도 사리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사리 판단을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책을 보셔야 바로바로 판정이 납니다. 참나의 진리에 입각해서 판정이 나요. 참나가 자명하다고 하네, 참나가 찜찜하다고 하네 하는 십이지심이 원만하게 작동하는 중에 책을 읽는 거랑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읽으면요. 아는 것도 판정을 못 합니다. 아는 길을 물어봐도 모른다니까요. 정신 흐릿하면. 가만히 있어봐라 이럽니다. 또 본능적으로 알아요. 명상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누가 가만히 있나? 다 아무도 안 움직였는데 자기 마음만 움직이고 있죠.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작업입니다. 이게 자기도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보인다는 걸. 물에다가 막 파동을 일으키는데 물에 맑은 영상이 안 비치죠. 물을 좀 잔잔하게 해놔야 비치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어봐라 이겁니다. 그래야 뭐가 좀 비치니까 비쳐야 알죠. 판정을 하죠.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지금 판정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이 왜 신법으로 제일 중요하냐? 하하기 상달에 가는 경물치지를 통해 하하기 상달은 결국 경물치지와 지혜와 실천이죠. 지혜와 실천을 개발하는 방법인데 그 모든 일의 제일 신법이 되는 거는 지혜가 그 경물치지, 실천이 성의정심 수신이라면 이 모든 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건 마음 챙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와 실천, 개정의 사막이 그 불교의 기둥인 것처럼 이거는 인간의 마음에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기둥입니다. 유교는 뭐라 그래요? 그걸 거경, 국리, 역행. 그럼 국리적인 경물치지와 역행적인 성의정심, 수신이 제가 치고 평천하까지도 다 포괄하는 그런 모든 실천 행위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먼저 실천이 시작되는 게 선정입니다. 마음이 먼저 깨어있는 쪽으로 실천해 주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안 일어난다고. 영적인 실천이죠. 선정은. 나머지 것들이 이제 경험적인 실천이라면, 행위적인 실천이라면 이거는 되게 영적인 실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천을 계속 행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정신을 차려주는 그 행위요. 마음의 행위를 해야 돼요. 요것만 되면 마음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주기만 하면 거기 신바람이 남으로써 거기서 알고 하고 하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이 없이는 지혜도 실천력도 개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양심 성찰하는 것도 사실 이미 실천인데 이 실천을 이루어내는 힘이 마음 챙김이 받쳐주니까 양심 성찰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제지심이 확고해야 성실지심도 발동한다. 제가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 성실하게 실천을 하려면 정신을 계속 차리고 있어야 된다. 1인칭 각성이 계속 흘러야 된다. 사실 1인칭 각성이 흐르는 중에 양심 성찰도 나오는 거지. 양심 성찰하다가 1인칭 각성을 너무 놓치면 마음이 흩어지겠죠. 은근히라도 마음 챙김이 이루어져야지 양심 성찰이 계속 밝게 유지되겠죠. 힘있고 밝게. 그러면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평소에 하셔야 할 일이 바쁘셔야 돼요. 책을 보고 안 보고는 다음 문제예요. 지금 내 마음에서 이 지금 선정이 굴러가야 돼요. 먼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선정해서 내가 이미 아는 상식으로 지혜가 발동해야 돼요. 사단이 발동할 때 내 고민거리, 지금 내 마음에 드는 욕망들을 정리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나, 이 욕망, 이렇게가 나와야 돼요. 경전 보기 전에 이미 지혜를 쓰셔야 된다고요. 오늘 눈 뜨자마자 지혜를 쓰셔야 돼요. 오늘 뭐 먹지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지혜가 쓰여야죠. 뭘 먹을 건지, 뭘 할 건지. 계속 지금 판단을 요구하잖아요. 상황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판단을 요구하죠.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몸 보세요. 우리가 움직일 때요. 손 한 번 짚을 때 근육이 다 모든 걸 판단하고 계산해서 여기다 힘을 적절히 안배하면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해서 그렇지. 바빠요. 이 몸 안에 담당자들이 있다면 지금 바빠요. 움직일 때.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뼈와 근육이 계속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냥 무심히 움직이죠. 무의식이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무의식이 알아서 해주는 건 좋은데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그거랑 별개로 계속 쌓여 있죠. 그럼 그건 내가 해줘야 돼요. 정밀하게. 이 몸에서 근육이나 이런 모든 움직임을 판단하듯이 상황에 맞게. 여기는 굴곡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힘을 써야겠다. 여기는 계단이니까 이렇게 발바닥 앞뒤 어떻게 힘을 써야겠다가 순간순간 판단돼서 가듯이 우리도 마음으로 지금 닥치는 일마다 이제 이 사령관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몸에 이제 이 관료들이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왜 사는지, 뭐하러 나는 저기를 가는 건지 이제 여기서 판단해 줘야 되는 뇌가 사령탑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자명하게 판단해 주는 게 이게 사실은 성의죠. 순간순간 생각을 양심에 자명하게 판단할 것. 그럼 여기서부터 이미 엄청난 실천이 시작된 겁니다. 이거 판단을 못했으면 그 뒤 다 망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실천해도. 여기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실천이 바로 나가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있지 않고서 어떻게 되며 정신 차리고 계속 이런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정신 차리고 계속 육남매 즉 사단이 발동하게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발동된 상태, 순수한 감정의 상태에서 순수하게 십이지신과 나머지 그 실천력들이 발동돼 있는 상태에서 상황을 접하는 거랑 이게 안 된 채로 상황을 접하는 건 천지 차이다. 그리고 이게 고요한데 깨어있는 의식이잖아요. 그 깨어있기 때문에 상황에 접하자마자 십이지심이 확 발동해가지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검토해가지고 자명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하면 빨리 전문가나 책의 도움, AI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보충해 가면서 자명한 판단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자명한 판단을 우리가 하나 할 때요. 지적인 판단이 있고 행위적인 의지적인 판단이 같이 발동합니다. 즉 옳으냐 그르냐의 시비 판단과 그렇죠. 정보, 팩트 체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경전적 막 내용들이 검색되면서 공자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하셨지. 그게 팩트여야죠. 그 자명한 시비 판단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행위의 선택.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듯이 이론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즉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경전적 근거를 갖춘 경전과 나의 체험적 근거를 갖춘 이론적 검토. 내가 그 전에 자명하다고 인가해 놓은 것들 한번 검색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다른 문제예요. 경물치지와 성의의 차원입니다. 경물치지는 옳으냐 그르냐만 판정하면 돼요. 성의는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냐. 요게 판정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성의가 리더인 거예요. 경물치지는 참모예요. 조언만 해 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렇게 되고요. 공자는 뭐라고 했고요. 맹자는 뭐라고 했고. 그거 체크하는 머리랑 이건 이론 이성 쪽이에요. 실천 이성 쪽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래서 공부 머리만 있고 이렇게 일하는 머리가 없으면 판단을 못 내립니다. 이 복잡다단한 현장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머리를 지금 경물치지 성의에서 종합해 가지고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가장 합당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걸 지금 매 순간 하시면서 살고 계신 거예요. 대충 하시거나 양이 안 차게 하실 때도 많지만 어떨 때는 최선을 다해 고민해서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삶이에요. 이걸 더 잘하자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는 실전이고 리얼입니다. 삶입니다. 무슨 상아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도서관에 처박혀서 하는 공부는 그 이론 이성을 밝히는 십이지심을 뭐 이제 십이지심 중에 어느 한 면만 밝히는 공부예요. 지금 너가 이러고 있는 게 옳으냐는 거는 판정을 못 한다고요. 누가 뭐라고 했고 이런 팩트와 개념, 체험과 개념을 막 부딪혀 가지고 판정하니까 십이지심적 판정은 맞는데 이론적인 것만 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실천적인 거를 내가 결국 결론을 내야 내 삶의 주인공이 주제자가 되기 때문에 리더는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모는 그냥 지식을 품으면 돼요. 리더는 감정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반응들, 나의 탐진치의 욕구들, 이론적인 또 뭐 토대, 이거를 충돌시켜서 지금 이 순간 뭐가 제일 자명한지를 선택해야 돼요. 모든 욕구들, 그리고 나의 생각들, 그리고 욕구가 감정과 생각으로 이제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죠. 생각과 감정을 다 읽어내면서 동시에 팩트, 정확한 정보는 뭔지 체크해 가면서 그 중간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제일 옳다라는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그게 다 성의가 하는 거예요. 성의가 공부의 극치입니다. 양심 성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난 할 건지. 그 행위가 왜 옳은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요. 그래서 살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뭐 여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살려면 먼저 마음 챙기고 있어야 돼요. 왜? 좀 전까지 정신 놓고 있었더라도 지금은 차려야 이 다음 상황에서 내가 더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주제지심과 성실지심이 발동해 줘야 나는 사단을 가지고 올바르게 이 상황을 경영할 수 있으니까. 사단이 키입니다. 사단을 얼마나 투입하냐예요, 결국은. 사단을 얼마나 투입하냐. 탐진치는 성실하게 일관되게 항상 움직이잖아요. 그 탐진치를 나는 사단으로 어떻게 경영할 거냐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준 만큼 사단이 투입되겠죠. 그러니까 공부해서 막 고랩되고 이거는요, 사치예요. 지금 그런 고민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이 닥친 상황을 어떻게 양심적으로 해결할 거냐. 거기서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닦을 거냐, 이 상황에서. 그리고 남을 어떻게 이롭게 할 거냐. 수기 치인을 매 순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연습하고 나중에 할 기회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갑자기 와서 말을 건다. 지금 바로 펼쳐진 거예요, 실전이. 잠시만요, 저 마음 챙기고 다음에 대화하죠. 뭐 이럴 수 있으면 이러시면 되는데 실전이라는 건 지금 바로 급박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1인 친각성, 정신 차리고 육남매 점검, 이걸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지금 그거 있잖아요. 소방관 뭐 이렇게 매뉴얼 있을 거 아니에요. 불나면 뭐 한다, 뭐 한다. 상황이 터졌어요. 딱 매뉴얼. 긴급 상황이다. 1인 친각성 하고 있나? 육남매 발동했나 지금? 육남매 발동 상태에서 육남매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나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육남매로 마음이 평정이 됐느냐는 거죠. 먼저 약한 양심 성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초연에 뭐해? 다 알아차려 보는 거죠. 이때 이미 지혜가 작동하죠. 십이지심도. 맞나 안 맞나 다 살펴보죠. 그 다음에 사단을 발동하는 거죠. 지금 처한 상황에서. 사단에 맞게 그러면 저분하고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출동시켜서 사단에 맞게. 생각 정리가 먼저 돼야 돼요. 성의는 생각 정리입니다. 생각이 양심에 맞게 딱 입장이 정해져야 그거를 이제
진행시켜가 되는 겁니다. 성의가 리더라 이제 진행시켜. 주제지심이 리더죠. 엄밀히 말하면 주제지심이 딱 이제 성실지심을 통해서 발동시킨 겁니다. 진행시켜 하고. 각부 장관들이 이제 확 움직이는 거죠. 사단이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음이 이제 그 마음 챙김의 그런 리더십 하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8조목 중에서는 성의가 리더인 거예요. 생각을 잘 관리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희노애락도 적절하게 균형을 찾아갑니다. 생각과 이제 그 감정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성의가 확고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경물치지한 걸 바탕으로 성의가 확고한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연구한 경물치지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연구한 걸 가지고 하시면 돼요. 먼저. 급하잖아요. 언제 딴 데서 책 읽고 막 검색할 수가 없으면. 시간 있으면 빨리 AI라도 물어보시고 하고요. 이것도 경물치지입니다. 그래서 12지심, 이론적인 거는 빨리 검토해 보신 뒤에 실천적으로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빨리 정하시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감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정심, 감정이 따라온다. 그러면 수신, 내 언행, 말과 행동도 그 아래에서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말과 행동까지 나가게 된다가 수신이에요. 몸가짐이라는 건 말과 행동이죠. 뭐. 대충 이렇게 이제 우리 살림살이가 굴러간다. 그래서 여가가 있을 때 경물치지를 또 해놓는 거예요. 한번 지나간 일을 검토하는 것도 경물치지고요. 양심성찰은 이미 이제 경물치지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양심성찰하면서 진리 판정이 또 이루어져 있죠. 잘했냐 못했냐. 경물치지는 바른 게 아니라 이제 선악 판정만 하시면 돼요. 선이냐 악이었냐, 선이냐 악이냐, 자명했냐 찜찜. 그리고 여력이 되면 경전이라 이런 거 더 뒤지시면서 평소에 자명찜찜 판정을 더 많이 해놓으시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옳은가? 이런 경우라면 어떤 게 옳은가? 미리 많이 해놓으시고 그 상황이 터지면 바로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전 읽으시는 것도 마음 공부로만 말하면요. 경전 읽으시는 건 다 양심 성찰에 들어가요. 왜? 경전 읽고도 그게 자명하지 찜찜한지 양심적으로 사단 분석해서 따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전 읽는 것도 양심 성찰 안에 들어온다. 양심 성찰 자체가 뭐 지혜 개발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양심 성찰 안에 지혜 개발의 요소가 있으니까 결국 그리고 지혜 개발의 제일 킵니다. 양심에 비추어 판정한다는 게. 그래서 경물치지를 신나게 한다는 것도 책을 읽고 일을 접할 때마다 양심 성찰을 잘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사물의 원리를 알아내고 내 지혜를 끝까지 개발한다는 측면에서는 경물치지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양심 성찰을 계속 해줘야만 모든 게 판정이 난다는 측면에서는 양심 성찰, 성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의가 없으면 경물치지도 안 된다. 사실상. 나눠서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함께 작동할 때는 성의가 없는데 경물치지가 안 되는 이유. 내가 양심에 충실하려는 내 생각을 양심에 충실하려고 하지 않는데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양심 판정을 하죠? 서양에서 저기 하버드대나 이런 데 나온 분들이 되게 자부심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 하버드는 어디보다 훌륭하다 그래요. 왜?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배운대요. 결국 3단론법이나 변증법인데 그러니까 삼박자 사고입니다. 상대방에 맞춰서 상대방의 무지를 자각시키는 변증. 그러니까 변론을 통해서 입증하는 거예요. 상대방 A를 주장하면 반박을 해가지고 모순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변증론이고 3단론법은 이제 자기 자명한지 내 생각이 검토할 때는 3단론법이 좋고 나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때나 가서 이제 막 체계적으로 정리는 됐지만 소크라테스가 주로 썼던 것들이 이제 변증법이죠. 상대방 모순을 끌어내는. 3단론법 같은 건 당연히 전제돼 있고요. 그래야 이제 자명한 판단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배웠다고 자부하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게 왜 허망한 얘기냐. 이런 논리적인 대화법을 배웠다. 논리적 사고를 배웠다고 자부하셔서는 양심적 판단을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 소크라테스는 뭐죠? 제가 항상 주장하는 직관과 분석의 두 가지 이 방법론을 쓰지 않으면 양심 성찰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양심 성찰이 무서운 거는요. 1인칭 각성에 기반해서 참나의 자명찜찜 신호를 바로 듣는다는 거예요. 왜? 순수 감정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단이 이미 발동해 있기 때문에 바로 보여요. 기본값이 바뀐 상태라니까요. 탐진치로 충만해 있다가
갑자기 사단으로 충만한 마음이 쭉 한번 밀고 들어온 거예요. 새물이. 막 섞여 있겠지만 새물이 쭉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51%가 될 때는요. 초연함이 51%가 될 때는 양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려요? 직관의 신호가. 자침 신호가 크게 들려요. 그게 다이몬의 신호입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의 신호, 양심의 신호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즉 논리적 사고법 두 개를 쓴 거지 이것만 쓴 게 아닌데 다이몬의 신호를 못 들으면서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배웠다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자명한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엉터리라는 거죠. 왜냐? 어떤 사고를 자명하게 하려면요. 반드시 전제가 자명해야 돼요. 자명한 전제, 자명한 추론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이게 중용어로 치면 박학신문 신사 명변이라 그러면 명변의 핵심입니다. 자명한 전제, 자명한 추론. 이러면 명쾌한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명한. 그런데 보세요. 소크라테스랑 이 자명한 추론법은 3단론법의 변증법을 써서 똑같이 할지 몰라요. 자명한 전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제가 다른데. 자명한 전제가 소크라테스는 보세요. 사고의 전제가 다이몬이 반대하지 않네? 옳은 일인가 보다. 라는 전제로 사고를 시작해요. 다이몬이 반대하네? 찜찜한 일인가 보다. 라고 전제를 갖고 시작해요. 사고를. 근데 지금 철학자들한테 그 전제가 없어요. 사고만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식으로. 자명한 전제가 없는데 자명한 추론만 한다고 결론이 날까요? 안 나요. 자명한 결론, 우리가 자명한 전제라고 하는 게 뻔한, 누구나 아는 뻔한 거면요. 자명한 추론을 거쳐봤자 뻔한 결론밖에 안 나요. 소크라테스한테는 특이한 자명한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찜찜하다라는. 여기에 기반해서 사고를 합니다. 찜찜한지 이미 알고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찜찜하지? 라고. 전혀 다른 얘기죠. 우리도 똑같이 해야 돼. 양심 성찰할 때. 양심이 찜찜해요. 직관이 찜찜하다 그래요. 거기에 기반해서 사고를 하셔야 돼요. 자명한 전제에 기반해서 사고를. 전제는 직관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보세요. 3단론법에서 전제가 사람은 죽는다예요. 사람이 왜 죽는지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죽길래 죽는다고 한 거예요. 이건 직관의 영역입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직관이고요. 죽는데 나도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죽겠구나라는 건 추론입니다. 자명한 추론. 이 전제는 직관의 영역이라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예전 그런 철인들처럼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 머리는 더 좋을 수 있어요. 논리적인 건 더 무장돼 있을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더 논리적일 수 있어요. 플라톤보다. 근데 왜 내리는 결론이 영 신통치 않은가? 전제가 달라서요. 그 전제는 직관과 체험 영역입니다. 우린 사람이 죽는 걸 체험해 봤기 때문에 죽는다고 한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죽는다고 한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소크라테스는 논리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찜찜하대요. 지금. 나 찜찜해. 왜 찜찜할까? 라고 분석을 시작해서 성인이 되신 거예요. 철인이 되고. 그러니까 직관 없는 그런 분석이라는 거는 공허하죠. 결론이 뭐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익히 아는 거를 재탕 삼탕 하는 거에 불과해요. 사람은 죽어, 너도 죽어, 사람은 죽어, 나도 죽어, 사람은 죽어.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근데 지금 이 실천 이성 측면에서 뭘 할지 말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찜찜하냐 자명하냐예요. 쎄하냐 하려고 하는데 뿌듯하냐 쎄하냐. 그리고 이 직관을 설명까지 해요. 논리적으로. 왜 그런지.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은 반드시 마음 챙김을 통해서 해야 되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경물치지, 십이지심이 작동하고 사단이 총체적으로 작동해 줘야 돼요. 측은지심까지. 즉 전반적인 사단이 다 작동해 줘야 돼요. 육남매 안에도 지혜와 실천이 다 들어있고 사단에도 지혜와 실천이, 육바라밀 안에도 지혜와 실천이 다 들어있습니다. 양심 안에는 원래 순수한 감정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아는 거랑 하는 거. 그래서 아는 쪽에서 자침 신호를 보내주고 하는 것 쪽에서 자명함은 하고 찜찜한 건 안 할 수 있는 실천력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성인은 별게 아니라 이게 원만히 드러난 사람이니까 자침을 빨리 판단하고 자침에 대해서 빨리 대처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성찰을 한참 해봐야 아니까 마음 챙김을 해주고 그 자침 신호를 받은 다음에
요거 이것도 받았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자명하다고 하는지. 성찰을 또 해보고 사단 총동원해서 성찰을 해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모든 면에서 다 왜 자명한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 성의가 되면 정심 차원에서 사단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감정상에서. 사단이 51%가 돼서 희노애락을 제압하게 해보는 거예요. 순수한 감정이 더 오염된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순수한 감정 사단, 오염된 감정이 희노애락입니다. 희노애락은 이미 우리 에고가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에고의 탐지치가 잔뜩 섞여 있단 말이에요. 미세한 생각들이 이미 다 섞여 있습니다. 어떠세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이야기이기도 하고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 얘기이기도 하고 이 중에 이제 이 소크라테스 대화법 얘기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서양 철학의 한계를 지적해 주는 얘기고요. 우리가 쓰는 방법이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는 얘기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 책 읽는 건 다 문제예요. 책 읽는 거는 여력 있을 때 하시면 돼요. 안 읽으면 또 안 돼요. 안 읽으면 내가 늘 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내 지혜가 십이지심이 개발되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책은 하루에 꼭 읽어주시되 너무 많은 양을 보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게 지금 이 메커니즘이 잘 굴러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을 통해서 내가 생각, 감정, 언행을 잘 다스리는가. 요게 더 먼저입니다. 이게 확립된 다음에 책이 정보가 들어가면 꽃을 피우겠죠. 근데 이게 안 돼 있는데 책만 보다 보면 육남매가 막 나오던 육남매도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육남매가 잘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육남매만 잘 나와도 내가 그래도 듣고 안 게 있는데 기존에 아신 경물치지 하신 것만 갖고도 자명하게 인간신 것만 갖고도 지금 마음 챙김과 양심 성찰만 잘 돌아가면 매 순간 매 순간 많은 선업을 지을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죠. 바로 공부가 시작되죠. 정신만 차리면 자명한 쪽으로만 움직이시면 되는데 이게 공부인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데 본말이 바뀌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